안녕하십니까. 솔로몬스 웨스트 매니지먼트의 신용하 대표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짧은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신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는 이 상품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약간 중위험, 중수익 정도의 투자 상품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호주 연방은행이 금리도 역대 최저치인 0.1%로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짧게나마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큰 부동산을 일반 투자도 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집합체를 이끄는 말이라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제 REITs라고 불립니다. REITS라 그래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줄임말 REIT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REITs는 호주에서 되게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분야라고, 투자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상장 REITs가 많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랜드리스라는 회사도 있고, 웨스트필드 같은 큰 대형 쇼핑몰 회사도 센터그룹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그 신탁 회사에 투자자로 들어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큰 빌딩 아니면은 큰 쇼핑센터에 조그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이제 일반 상가들을 그런 것도 샀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큰 부동산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큰 부동산, 100밀리언짜리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 주를 발행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주당 100불이면 100밀리언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당 100불에 이런 그 큰 부동산의 자그만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신탁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시간에 대한 절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쇼핑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이시거나 아니면 그런 좀 그 빌딩 주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셨을 때는 관리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관리비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테넌트가 불편한 게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리스. 이제 임대인이 나갔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이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 운용사,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는 그런 빌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일들에 대해서 시간 절약과 그런 좀 큰 부수적인 일들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장 리츠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실제 부동산을 소유했었을 때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큰 부동산에 벽돌을 하나 패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좀 유동성이라 하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저희가 유동성이라고 사실은 많이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판매 시간도 좀 걸리죠. 직접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시에 이제 시장에 내놓고 에이전트도 만나야 되고,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또 오퍼도 받으셔야 되고, 인스펙션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그런 투자 상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리츠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주식같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현금이 필요하거나 할 때 팔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신탁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엔드 리절트라고 하죠. 끝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빌딩이 벌어들이는 그런 모든 임대 수익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주주들한테 배분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10,000불을 투자를 하시던 10만 불을 투자하시던 100만 불을 투자하시던 솔직히 이제 큰 빌딩의 작은 소유주가 되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좀 인컴 받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큰 부동산과 작은 부동산의 리스크 측면의 비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 상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래도 몇 상가가 들어가 있는 좀 자산가 분들은 이렇게 직접 소유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인 가격 변동, 그러니까 상황이 경제가 악화됐었을 때 과연 어디가 크게 더 타격을 받을까, 자산 가치에 대해서 봤었을 때라고 저희가 나눠보게 되면 작은 부동산 대 큰 부동산은 위험 리스크 레벨이 확실히 틀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작은 부동산일수록 들어와 있는 그 리시, 그러니까 임차인들, 임대인이라고 하나요? 임대인들이 그 크레딧 레이팅,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용도가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 뭐 카페 오너라든지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든지 하시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많이 안 좋았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물 부동산에 이제 임대인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부동산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핫해지고 있는 로지스틱 센터, 그러니까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인데요. 온라인으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물류 창고에 대한 디만드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자동화된 그런 물류 창고에서 장기 임대, 10년, 20년 임대로 들어오는 그런 큰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을 찾기는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100밀리언, 200밀리언을 저희 일반인들이 쉽게 가져와서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연금들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품에 여러분들이 주주로 들어가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 큰 리츠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에서 매일 거래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사실은 가격 변동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내 부동산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는 제 주변에는 이웃에 있는 그런 부동산 매각 소식을 듣고만 저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으나 이제 유가증권에 있는,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일매일 매겨진다는 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부동산 소유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좋은 이점을 저희가 어세스를 잘 하시고, 저희도 손님이 문의가 오셨을 때 저희가 그 부분 어세스를 드려서 레코멘드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거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과 맞는 부동산 선택지가 무엇일지, 큰 부동산이라고 하면 나는 오피스 상가 전문적으로 하는 리츠 펀드가 좋아, 아니면 나는 이런 로지스틱 웨어하우스 전문적으로 하는 리츠 펀드가 좋아 라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는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신탁 종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까?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추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좀 각 다른 섹터별로 리더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라는 점 다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어하우스 로지스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주식이기도 한 굿만 그룹이 있습니다. 굿만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로지스틱스 웨어하우스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호주에서 가장 큰 리얼리스트 그 신탁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런 로지스틱 아마존들이나 아니면은 큰 대기업들이 하우싱 리스를 가지고 있는 테넌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큰 자산들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솔직히 이 회사는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성장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군이다 보니까 이 로지스틱 웨어하우스가,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일드, 그러니까 배당 디비던드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호주 커머셜 프로퍼티 리얼스테이트 트러스트라고 하면 A 그레이드 테넌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런 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4%대에서 6%대 사이에 그런 배당과 임대 수익을 바라실 수 있는데요. 굿만 그룹이 그런 로지스틱 웨어하우스의 가장 좀 대표 주자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센터 그룹이 있습니다. 리테일 전문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웨스트필드의 소유주 센터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웨스트필드도 뭐 미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센터 그룹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있는 웨스트필드 자산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주가 변동이 센터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심했어요. 센터 그룹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리테일 쇼핑센터 전문 리츠 펀드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좀 많은 걱정이 있었죠. 과연 샵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과연 소비자들이 돌아올까?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었으나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가 좀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배당금은 좀 높아질 수는 있으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수령액은 이거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forecast dividend라고 해서 어떤 브로킹 플랫폼이나 일반적인 좀 시장 리서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피겨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거는 forecast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한 일드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에 대비해서 파스트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좀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컨세션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받으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가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오피스 상가입니다. 오피스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인 주자가 차터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차터홀 같은 경우도 약 호주 10위 안에, 그러니까 리츠 펀드 중에 10위 안에 드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보통은 이제 A-grade 오피스 빌딩, CBD, 그러니까 저희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등지에 있는 이제 우량 빌딩들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이것만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분야로 다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뭐 웨어하우스 포커스도 있고 뭐 장기 임대된 빌딩들만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터홀 롱 리얼리스트 트러스트도 있고요. 롱 웨어, 그러니까 롱 그 리스 텀이 긴 그 건물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선택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같은 상가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조금 변동폭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오는 직장인들이 좀 적다 보니 그리고 또 새로운 대기업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work from home 그러니까 자택근무를 해도 괜찮네 회사가 돌아가네를 지금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섣불리 아직은 오피스 상가 투자에 크게 이제 좀 많이 좀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체적인 이 리츠 투자 상품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어떻게 과연 코로나 이후 내년 초부터는 어떤 임팩트들이 있을까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좀 이렇게 좀 선택하기 귀찮다. 나는 뭐 이런 뭐 웨어하우스가 좋을지 오피스가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vanguard라든지 뭐 블랙록이라든지 유명한 그 ETF, Exchange Traded Fund 지수 펀드들도 존재합니다. 그 한 섹터 호주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섹터에 리츠 섹터에만 모든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 같이 분배 투자를 할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좀 다른 섹터나 테마라든지 이런 다른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과 항상 짧게 공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가 좀 뜸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간 좀 여러 가지 상태로 뭐 일렉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게 많아서 비디오를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짧은 컨텐츠라도 여러분과 자주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뒤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편집자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